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난리가 났죠. 2025년 3월 19일 서울시가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네, 불과 한 달 만에 정책을 뒤집어 엎었는데요. 서울시가 강남 3구,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다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네. 모든 부동산 커뮤니티와 단톡방에서 오늘 이 뉴스 기사를 다루고 유튜버 분들도 지금 많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셨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찍을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뒤늦게 이거 한번 다루어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난 2월 12일에 이 지역들의 규제를 풀어놓고 불과 한 달 만에 이 규제를 강화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 거의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정책을 변화시키면 신뢰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재지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그리고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합쳐서 한번 다루어 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됐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네. 정말 한 달 만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나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예상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2025년 2월 말부터 상승세가 서울 대부분 자치구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네, 이미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네, 예상된 부분이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공급이 없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그리고 건설사들도 대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공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도 충분히 언론에 보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예상된 상황에서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풀었기 때문에 이미 예견된 상황이다.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갭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이 한 달 동안 왜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네, 그죠. 그래서 더 혼란만 가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보시면 서울 강남 3구의 외지인들의 비율이 증가했죠.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투자한 사람이 로또를 맞았다. 이런 상황도 지금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를 했죠. 2025년 3월 24일부터 지금 앞으로 남은 시간 5일 동안 아마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네, 대출 그리고 부동산 계약 쓰신 분들은 잔금 친다고 지금 난리가 날 건데요. 2023년 3월 24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6개월 기간 동안 네, 다시 재지정할 수 있다라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풍선 효과가 일어나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도 지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 긴장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번 조치의 핵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재지정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더 짚고 넘어갈 건데요. 서울시는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렇게 4개구 전체를 다시 규제 대상으로 봤죠. 그래서 적용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기간이고요. 필요시에 다시 연장하겠다. 네, 이번 주 월요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바로 적용시킨답니다. 규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갭 투자가 금지되고요. 전세를 끼고 이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둘째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실거주 다시 가능합니다. 즉, 해당 거주에 직접 안 산다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투기적인 요소들이 다 차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한 달 전이니까 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조치가 갑자기 나온 배경도 궁금할 건데, 지금 2월 12일에 이 지역들의 규제를 완화했었는데, 갑자기 강화된 계기를 한번 보면요. 정말 깝깝합니다. 정말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지금 모든 뉴스나 이런 곳들에서 비판을 하고 하는데, 왜 강화됐을까요? 네. 이 재도입의 핵심 이유는 규제 해제 이후에 강남 집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네, 저희도 다 보고 있었죠. 2월 12일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일부 지역이 네, 한 달 동안 거래량이 급등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강남 2월 거래량은요. 1월 대비 67% 증가했고요. 서초구는 73%, 송파구는 58%, 용산구는 무려 82% 증가했습니다. 매물이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었고요. 계약이 줄을 이었죠. 사실 계좌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폭등했죠. 실제로 강남 일부 단지는 한 달 새 거의 한 2, 3억 정도 올랐고요.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같은 경우에는 2월 초에 67억 원에서 3월 초 70억까지 3억 정도 상승했습니다. 잠실 엘스 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31억 원에서 33억 원으로 2억 정도 올랐고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새 2억 5천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기적으로 갭 투자가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다시 활발해졌고, 그리고 부동산 114라는 이런 데이터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가 매매가 전세가 비율이 네, 1월 평균 27%에서 2월 말 32%로 네,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갭 투자가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즉시 규제를 푼 지 한 달 만에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예측하지 못한 수준의 가격이 상승된 거죠. 뭐 이렇기 때문에 급하게 규제를 재도입했다라고 보는데 이미 예측된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부의 의도와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는 규제 완화로 거래가 활성화되고 소폭의 가격 상승만 예상했을 거라는 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하지만 시장은 강남 불패 신화의 재현으로 이번이 기회다라고 받아들이고 투자 수요가 급격하게 진입을 했죠. 네, 역시 예상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 인하의 기대감과 맞물려서요. 그동안 억눌렸던 투자 심리가 이렇게 빠르게 정책이 바뀔 거라는 예상은 못했지만 바뀔 거라고도 예상을 하고 강남에 투자자들이 진입을 한 거죠. 네, 한 달 만에 예상대로 빠르게 규제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되자 이제 당연히 사람들은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이제 지금 사야 되나? 아, 그때 풀어줄 때 살 걸.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이 규제가 과연 또 집값을 안정화시킬 거냐? 네, 저는 아니라고 보죠. 네, 풍선 효과가 더 발생하지 않을까? 네, 규제되기 전에 빨리빨리 사자. 이런 심리가 더 자극이 될 거라고 봅니다. 먼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어요? 첫 번째는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그리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이제 강남, 이제 용산 이렇게 4구는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매물이 잠김이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매수자들도 사기 어렵고 매도자들도 팔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또 공급이 부족해지죠. 그러면 또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과거의 사례를 보면 강남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단기적으로 거래는 감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희소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일어나고 더 큰 문제는 여기에서 풍선 효과입니다. 이제 강남하고 용산 이렇게 못 사잖아요. 그러면 투자 수요는 당연히 그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예상됐죠. 이 지역도 마포, 성동, 영등포, 서대문, 그리고 강동 이렇게 강남 주변 지역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지역들은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아직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또 이제 갭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도 강남이 이렇게 규제될 때마다 요 옆에 인근 지역들이 반사의 이익을 누리면서 2020년도에는 강남 규제 강화 때문에 마포구 아파트 가격이 6개월 만에 15% 상승했고요. 성동구는 12%, 영등포구는 10%가량 올랐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이미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마포, 아연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전용 84가 지난주 23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21억 5천보다 1억 5천 올랐죠. 계속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동구 옥수동 리버힐도 23억 원을 돌파했고요.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들도 굉장히 빠르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 3구가 규제로 묶이면 그 돈이 주변 지역으로 이제 확산되고 퍼지죠. 그래서 강북 및 수도권 일부 지역들이 반사 이익을 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이런 정책의 변화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세를 더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빨리 더 사자라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죠. 이제 6개월 남은 기간 동안 어디가 오르는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추가 규제 가능성과 정부의 전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입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규제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죠. 네. 그러면 어떤 추가 규제가 나올지, 첫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확대가 검토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예상되는 지역을 우리가 이제 마포, 성동, 그리고 영등포구라고 이제 후보 지역을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대출의 규제, 그리고 양도세 중과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6개월로 예정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또 과거에 한번 지정이 되면 여러 차례 연장되는 경우가 더 많았죠. 그래서 추가로 또 대출 규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7월 달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 예정이고요.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통해서 시장의 과열을 막으려고 지금 아마 금리 인하와 추가 대출 규제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국토부 장관이 발언을 했죠. 투기적 가수요로 인해서 집값 상승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필요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금융권과 함께 대출 동향을 특별 점검 중이고, 특히 강남 지역으로의 대출 쏠림 현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다주택자 및 법인 거래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강경한 입장은 시장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규제만으로 근본적인 수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이죠. 서울, 특히 이제 강남의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규제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강남의 입지를 더욱더 굳히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이나 수도권 외곽까지 집값 상승이 확산이 될 이런 조짐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더 강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러한 정책이 또 다른 투기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해봅니다. 네, 다음은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네, 시장은 어디로 갈까요? 먼저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로는 2.75%입니다. 지난해 10월 0.25포인트 인하된 이후에 동결되고 있죠. 그런데 최근 경제 지표를 보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되고,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한두 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이 우세한데요. 특히 미국 연준이 이번 달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서 한국은행도 이에 발맞춰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네. 첫 번째는 대출 부담이 완화되겠죠. 월 상환금이 줄어들고 대출 이제 구매 여력이 높아지는데 주택의 투자 매력이 증가되게 됩니다. 예금 금리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높아 보이게 되죠. 그러면 투자 심리가 또 회복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런데 이런 금리 인하 효과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게 맞물리게 되면 약간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특히 이번에 집중적으로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 달부터 시행됩니다, 여러분. 신경 쓰고 있으세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어떤 거냐 한번 더 살펴보면, 현재 금리보다 3% 정도 높은 금리를 가정하여서 대출 상환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예요.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최대 30%가량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연소득 1억
정규직인 직장인이 이제 기존 방식으로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면 이제 스트레스 DSR 적용 시에 약 2억 8천까지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구매할 때 조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 규제를 보면요. 결국은 현금 보유 비율이 높은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시장이 점점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투자자들은 대출 규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은 서민들이 문제죠. 네. 이제 월급 이제 직장 가지신 분들이 훨씬 더 규제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영향으로 네, 아마 지역별 물건별로 차별화된 흐름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강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이제 거래가 위축될 거다. 그리고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이 제한되며 단기적으로 관망세가 이어질 거다. 라고 하지만 이미 강남 가격이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이런 대출 규제 영향은 오히려 강남보다 그 서울 외곽 지역인 지역들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고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강남 3구 용산에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네, 아마 이번 주가 전쟁일 겁니다. 네, 3월 24일 이전에 계약을 완료해야 됩니다. 잔금 다 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지정되기 전에 그런 사안들이 적용이 되고요. 매매 계약을 요 안에 끝내면 네,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이미 주말을 앞두고 지금 강남권 부동산들은 전화로 불났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되고 잔금 때문에 은행이랑 중개업소들이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그리고 규제 적용 후에는 매물이 급감될 겁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에서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초기에는 거래가 약간 위축되는 모습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건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오히려 가격이 더 높여져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실거주 목적이라면 현재 매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오히려 실거주 목적이면은 규제 후에 사는 게 더 낫고요. 실거주가 아닌 투자이신 분들은 빨리 잔금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강북, 마포, 성동, 영등포 이제 이런 곳들은 풍선 효과가 예상되는데요. 이제 여기를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 규제가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풍선 효과로 오히려 추가적으로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리스크도 고려를 해서 저라면 좋은 입지, 교통이 편리한 중소형 아파트를 주목할 것 같고요. 특히 역세권, 학군이 있는 지역으로 네, 풍선 효과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수도권이나 신도시 그리고 지방 도시의 투자자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강남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전체의 풍선 효과도 일어날 수 있겠죠. 특히 GTX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들은 교통의 인프라가 개선되는 만큼 더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한 대출은 정말 피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7월에 스트레스 DSR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오히려 집값이 정체되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월 소득에서 여유롭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을 고려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시장은 정책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고 한 달 만에 이렇게 정책을 뒤집는 상황에서는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본인의 재정 상황과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투자는 타이밍보다 이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간에 베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에게 맞는 집 그리고 내 능력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게 정말 좋고요. 그리고 주택 구매는 단순한 투자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내 집 마련 그리고 삶의 질
그리고 통근의 거리, 교육 환경 이런 종합적인 요소들을 여러분께서 고려하셔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무리한 대출과 성급한 결정은 피하셨으면 좋겠고 이미 계약된 분이라면 이번 주 일요일까지 빠르게 잔금 처리하셔야 된다는 점, 이 점 유의하시고요. 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갈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재지정으로 네,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의 규제로 풍선 효과 이제 발생하겠습니다. 네. 투자 수요가 규제를 피해서 또 마포, 성동, 영등포구로 이동하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이런 현상들이 계속 관찰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강북 쪽에도 계좌가 안 나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강남 지역은 단기적으로 거래 절벽,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의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 위축이 되면 단기적으로만 관망세고요. 시간이 지나면 매물 부족 현상으로 가격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추가 규제 가능성 열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가 만약에 조정 지역의 확대로 토지 거래 허가구역 등 허가구역이 이제 연장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규제를 내놓으면 이제 시장이 또 계속 이렇게 파도가 치겠죠.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 대출 규제 강화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 시장이 굉장히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이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히려 현금 보유한 사람만 유리해지는 시장으로 계속 가속화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물건별로 양극화되는 현상이 심화될 거고요. 좋은 입지, 교통 학군을 갖춘 지역은 계속적으로 가격을 상승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똑같은 지역 내에서도 아마 단지별로도 가격의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세 시장은 훨씬 더 불안해질 거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갭 투자가 이제 불가능해지니까 전세 수요가 훨씬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어려워지고 임대 시장의 수요가 더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께서 꾸준하게 살펴보시고 이러한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이런 연습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타이밍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 시기인지 이러한 것들을 개인의 목적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정말 조심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은 결국 입지죠. 어떠한 정책이 나오더라도 좋은 입지의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으로 가치가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걸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느꼈죠.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 정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들은 더욱더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재지정으로 네, 오늘 하루 종일 모든 단톡방과 이런 곳들에서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하셔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재지정에 대한 정부 정책 입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러한 결정들이 나올 때도 제가 한 번씩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서 부동산 정보와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7월부터 예상되는 이런 스트레스 DSR 이런 것도 제가 전략을 한 번 더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앞으로 많이 구성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와 주거 결정에 항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발빠르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또는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을 해서 유익한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마스터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